그래서 깨달음의 경험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 이 깨달음 체험이거든요. 영적인 체험. 왜냐하면 그 영적 체험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없고 그 옛날에 느꼈던 그 느낌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 어떤 있는 그대로의 자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개인적인 경험에 그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프로그램 하에서 새로운 것들을 해석해내기 때문에 이미 해석해서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비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음의 체험이. 비개인적인 깨달음의 체험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개인적인 체험밖에 할 수가 없는데 비개인적인 체험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깨달음의 체험, 하느님과 하나 되는 체험, 어떤 영적인 신령한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인 내재적인 체험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우주와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주 영적으로 고양돼도 나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서 이것이 우리한테 이 개인적인 체험이 비개인적인 체험으로 되려면 어떤 것이 바탕이 돼야 될까요? 음. 이 순간만은 사실 뭐 개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은 다 똑같잖아요. 네. 음. 뭐 지금 화면을 보듯이 화면을 보는 이 순간은 모두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닌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달님이 말하시는 딱 그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여기, 현재, 뭐 음, 이런 정도, 그냥 그거, 이 음, 정도가 비개인적이지. 그 외에 1초라도 지나면 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설명하는 그 자체도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허물을 지어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미 다 에고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비개인적인 경험은 설명될 수도 없고 납득시킬 수도 없고 그냥 오로지 우리가 보고 듣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보고 생각하지 않고 들을 때만이 비개인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이 얼마나 신비로운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의가 별로 음, 의미가 없다라는 거. 지금 이 순간은 계속 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개인적인 거 그것이 근본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다. 또 다음 우리를 음, 강화하는 불안을 강화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전략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 책에 나와 있는 것의 어떤 주제어를 음, 뽑아서 우리가 얘기 나누기에 좋은 것을 이렇게 띄웠는데 음. 불안을 강화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전략들 한번 들어볼까요? 바람님은 일단 불안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불안 많죠. 좋습니다. 자, 불안이 저도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데 그 불안을 많은 불안을 강화하는 습관적인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어떻게 하겠어요? 불안을 강화시키고 싶지 않은데 네. 습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바람님이 하는 불안을 없애겠다고 하는 노력이 거기에다 더 몰입함으로써 더 긴장하는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결국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것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남 탓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많이 빠지죠. 중독되는 현상, 뭐 책에 중독되든가 술에 중독되든가 뭐 사람들하고 수다에 관계에 중독되든가 뭐 이런 것들로 가면서 자기의 불안을 약화시키게 하는 전략인데 그게 뭐예요? 강화. 왜 강화될까요? 그러면 나는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왜 그것이 강화시키는 습관적인 전략이 될까요? 노력은 약화시키는 건데. 그것이 무섭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강아지면은 그냥 쓰다듬을 텐데 불독이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회피 전략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그것을 정면으로 직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습관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라는 거, 불안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거죠. 노력한 거에 상관없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유님은 어떠세요? 자유님은 일단 불안 있으신가요? 불안증이 이렇게 뭐 심하거나 자주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는 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또 막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혼자 막 이렇게, 그런 건가? 막 이런 넘겨짚어 가면서 할 때 또 이제 뭐 아이에 대한 큰애에 대한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저의 요. 저,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안 하던 해서 종결을 시켜버리면 더 이상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좀 제 손을 떠난 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게 있기는 하는데, 어, 그것도 조금, 아니, 불안이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못마땅한 거는 뭐죠? 왜 못마땅한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상대는 그냥 그 사람인데, 꽃이나 나무나 똑같이 그냥 그것인데, 왜 그 사람을 보면 못마땅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왜 생길까, 못마땅이란가?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그것이 이제, 당연히 그걸 도와야 하는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못마땅함. 근데 이제 막, 뭐, 이제, 가족이나 뭐 이러면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제 남이다 보니까 막 전화해서 왜 안 하냐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음,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못마땅함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게 못마땅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역시도 그냥 제가 이제 나를 자꾸 관찰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이제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그 나라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나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넘어오면 마땅한 거고 기준을 못 넘으면 못마땅한 거겠죠. 이제 그런 거는 교과서적인 것이겠고 이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않아야 돼 이런 생각 보다는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조금, 강도 높게 사람들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랬을 때, 아니, 왜 선생님은 저를 싫어하세요? 저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제 진심은 그분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당신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한 거다. 근데 뭐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말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어떤 행위가 못마땅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구분해 내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내 기준에 들어왔다, 기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아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아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나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 배드민턴 애들 많이 치던데 배드민턴 동호회하고 어떤 축구 동호회가 있다면 축구 동호회에서 자꾸 배드민턴 얘기를 하거나 야구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너는 축구 동호회 왔으니까 야구 얘기는 그만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미워서 축구 얘기를 왜 해? 그것이 아니라, 야구 얘기를 왜 해?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긴 축구 동호회니까 축구 얘기를 하자. 야구 얘기하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야구 얘기가 이 상황에 안 맞다라는 얘기를 나는 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야구 얘기가 이 동호회, 축구 동호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미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축구 동호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안 맞아. 여기는, 나하고 취미가 안 맞구나. 야구 동호회 간다든가 그럼 기꺼이 보내주는 것인데, 이제 자유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미워. 넌 왜 우리 축구 동호회에서 야구 동호회 얘기를 해? 넌 정말 미운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의 기준에 안 맞구나.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존재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니까 나의 아성으로 저의 아성을 판단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우리는 살아가야 되니까 선택해야 돼요. 선택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 비난하면 비난을 들어야죠. 그 사람도 속상했다는데. 그런데 이제 내 진심만 내가 스스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너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어. 그냥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야구 동호회이기 때문에 야구 얘기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을 네가 동의를 해준다면 기쁘겠지만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떠셨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존재에 대한 판단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과 이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부족한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음, 일부러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그냥 행위와 이 사람과 이렇게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네. 뭐 하다가 잘못하는 거야. 아,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그것도 너무 오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바람님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자유님이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주 오랜 동안 그 역사와 전통과 다수결, 사람들이 다 너를 비난해. 그러니까 나도 너를 마땅히 비난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그런 식으로 편승해 가는 것은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옳고 그름의 다수결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공동의 선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흐름이라면 그냥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에서는 진리라는 것은 다수결과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이것이지, 뭐, 역사와 전통의 어떤 권위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자유님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조금 위안 삼는지 그걸 좀 보시고 위안이 정말 삼아졌다면 이런 뒷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뒷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것만으로는 내가 조금 부끄럽다. 내가 그걸로 이렇게 하기에는 또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운치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 양심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비난하는데 내가 봐도 비난할 만하고 그래서 비난한다라는 것은 마음 공부적인 입장에선 자기 돌이킴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정말로 좀 나를 딱 바르게 세워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로 나의 안심을 삼으면 좋을 것 같지가 않고 다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불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아성. 내가 나라는 에고의식이 얼마나 강한가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내가 강할수록 저 사람이 잘못됐거든요. 근데 마음 공부가 깊어지면 나라는 아성이 사라지니까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별로 안 들어가져요. 그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뭐 빨간색 좋아, 노란색 좋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뭐를 다 판단해내는데, 그냥 기준들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냥, 그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이제 여기 어떤 공동 질서, 아까 야구를 하는 질서에서 이런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야구 동호회 갔고, 너도 왔으면 그냥 야구 얘기만 하자. 여기에서 왜 바다 얘기, 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에 그 안에서 흐르는 내재적인 질서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누구하고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님이 하는 자유님의 그 불편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할 때, 왜 선생님은 저한테 그렇게 저를 예쁘게 보지를 않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비난받는 마음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말 비난할 마음이 없어요. 비난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공격이 들어와도 저는 그냥 허심탄회한 거예요. 미안하다.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자유님이 이 상태에서 그 사람이 공격이 들어오면 우물쭈물하게 되고 말에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진짜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정한 것을 얘기를 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치우쳐져서 저 사람의 인간성까지도 지금 저 사람은 고쳐서 못 쓰는 사람이야까지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말에 어떤 선포의 힘이 안 생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할 일,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일체유심조의 세계에서 내가 비추는 세계에 마땅히 존중받듯이 그 사람이 비추는 세계에 대해서도 나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공동체, 야구 동호회에 들어왔는데 자꾸만 이 동호회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야구 동호회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어떤 그 초기 경전에 업짓는 자는 없고 업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만 있지.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연기만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받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봐도 내 에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분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킴을 해서 내가 정말로 나라는 그 확신이 참 기준이 아주 강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보기를 권해드리죠. 근데 모든 게 이제 내가 바라보는 어떤 거울처럼 보인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면서 이렇게 뭐 걸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거를 내가 자꾸 그 사람을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더 그렇게 보이는 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더라도 이제 감정을 좀 빼고 좀 저도 이제 내 문제라는 생각을 그나마라도 마음 공부에 그 조금의 그 도움으로 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뭐 대립, 갈등, 분열, 다툼 아주 총체적인 전쟁터가 될 수도 있죠. 그나마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볼수록 기준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수록 강화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안 봐야지 하면 또 무의식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안 봐야지라는 생각도 좋지 않고 그렇게 보는 생각도 또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봐야죠. 음, 나를 관찰해. 네,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불편함을 봐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계속 관찰해 주는 게 좋겠다. 판단하지 않은 채로 이제 그렇게 하는 연습이 조금 되면 아마 스스로 아마 자유님 스스로 이런 감각인가 하고 이제 아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달님은 어떠세요? 불안이 일단 있으신가요? 불안은 위치에 없는 사람이 없겠죠. 불안이 습관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약간 불안은 저는 경험하지 않아서 불안이 더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 불안을 회피하고 불안한 것들을 없애려고 막 할 때 더 강화되고 생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을 왔을 때 그거를 온전히 경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방법이지 않나. 근데 우리는 불안과 고통을 다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직면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은 더 가중되고 없어진 것 같지만 다시 불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습관적으로 달고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마음 공부하면서 좀 했었어요. 네. 지금도 그렇고 경험할 때 편안하신가요? 안 편안하죠. 안 편하고 그건 이것도 얘기 좀 찌그러지고 막 해주세요. 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무슨 마술이 걸린 것처럼 불안이 그냥 스르르 뭔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게 마음에서 노연하는 게 아닌가. 온전히 내가 그것을 마주할 때 그게 노연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뭐 지금도 불안이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 올라오고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올라오지요. 올라오는 마음만 바라보는 거죠. 괴로운 마음만 바라보는 거죠. 네. 네. 알림은 그렇다고 불안이 없으실 것 같은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예전에는 불안을 회피했지요. 불안이 없어. 나는 뭐 괜찮을 거야. 막 이런 걸로 넘어간 거죠. 그냥 회피 전략으로 넘어가고 불안을 어떻게 없애려는 방법으로 넘어갔지. 근데 똑같은 불안은 계속 올라오는 거를 이제 알아차린 거죠. 알아차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아, 불안과 고통을 내가 직면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걸 직면하고 경험하면서 없어지는 거다. 근데 없어지는 것도 무슨 뭐 어떤 뭐가 해결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공부하면 저절로라는 말이 좀 이해가 갔어요. 그 네. 마음이 그냥 저절로 놓여진다 그럴까? 음, 뭐 그러다가 다시 그런 일이 또 있거나 그런 사람을 보면 또 올라오지요. 근데 음, 그것의 반복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온전히 나한테 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차리는 것들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저 네. 같은 경우. 그러면 전후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옛날에 네, 내가 불안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습관적인 전략이 회피였다면 네, 지금은 불안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습관적인 전략이 직면이잖아요. 이 둘의 네.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딱 명암처럼 좀 딱 근데 차이가 나나요? 직면하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네. 그것들 회피하면 잊어먹는 거잖아요. 마술처럼 내 머리에서 지워져 버리지만 그건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음, 계속 반복되는 습관화로 가는 거고 무의식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마음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알아차린 것 같고 아이들하고 중학교 아이들하고 수업해 보니까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음, 예. 계속 그런 것들을 자기가 환기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걔가 오밀조밀한 감정, 자기의 감정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못 느껴왔더라고요. 음, 어떤 큰 프레임만 있고 그것들을 굉장히 자기한테 불안과 고통이 왔을 때 방법을 찾아서 해결했던 거야. 걔를 음, 보면서 느낀 건데 방법을 찾으면서 해결하기 맞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이든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못 읽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공부할 때 아니 내가 나를 왜 감정을 잘 모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자기를 온전히 불행이든 행복이든 온전히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문제였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에 또 아이들 수업하면서 더 알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좀 바라봐 주고 그것들을 좀 경험하려고 노력도 하고 힘들지만 좀 그 시간을 좀 지내보고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예, 근데 어떤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는 거. 그러면서 또 스톱하고 뭐 이런 것들의 반복이 아닐까 싶어요. 예. 불안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을 안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불안을 온전히 직면하고 경험하는 방법이라면 방법밖에 없겠구나. 이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뭐 실제 해보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들이 좀 사그러들고 내 마음에서 노연하고
또 올라와도 뭐 그렇게 좀 약간 습관화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전에 많이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하면서 하나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막 해피하잖아요. 막 네. 상대를 비난하고, 막 그거를 이제 안 보려고 하고, 탓하고, 이랬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 있잖아요. 음, 뭐 해피라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비난하면서 남 탓을 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싹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막 그러는데, 네. 그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일 때가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그 방법을 몰랐으면은 계속 막 허덕거렸을 텐데 음, 그걸 직면하면서 그냥 온전히 느껴주라는 말을 이제 많이 이제 음, 마음 공부하면서 주워 들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근데 이렇게 비 오면 비를 막 피해서 막 다니려고 해도 어차피 맞는 거니까 그냥 비를 흠뻑 맞듯이 그 음, 어떤 문제 막 아프고 뭐 슬프고 속상한 그 비를 홈뻑 맞듯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엄청 아프잖아요. 막 가슴이 네. 아프고 그 가슴 음, 아픔을 좀 느끼는데 그 느끼면서 이제 이 방법이 맞는 거야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야. 해피보다 이걸 네. 직면하고 온몸으로 느껴주면 얘가 이제 있을 만큼 있다가 이제 사라질 거야라는 어떤 그런 믿음? 뭐 이제 이러면서 그걸 그냥 계속 이렇게 느껴줘 봤어요. 아, 예. 그랬더니 뭔가 아프고 막 슬프고 하면서도 뭔가 좀 음, 시원한 느낌? 내가 그 음, 속에서 이렇게 좀 뚫고 나오는 느낌? 이 음, 약간의 그런 느낌이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 빗속을 뚫고 나왔어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 뭐 해결된 건 없잖아요. 좀 내가 뚫고 나온 것 같은 느낌? 음,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뭐 해피하고 뭐 도망가지 않고 그냥 느꼈어라는 그런 느낌. 그게 좀 음, 나쁘지는 않았어요. 아프긴 아팠지만. 네, 네. 근데 그게 피할 수 있으면은 그 방법을 안 쓰더라고. 피할 수 없을 때, 센스 피할 수 없을 없을 때. 때 그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차라리 피할 수 없는 것보다, 아니야, 피할 수 있는 것보다 피할 수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까먹어. 그 방법을 자꾸 까먹어. 아, 기승전결이 좀 있으시네요. 아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경험하고 온전히 이렇게 하는 거는 기승전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간다 그럴까? 이게 뭐 빠져나왔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일단 불안을 직면하면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 회피를 하는 이유죠. 음, 그래서 음, 직면할 때는 괴로운데 직면을 권하는 이유는 그것으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직면한다라는 것이 내가 고통을 직면한다라는 입장으로 처음에는 그 직면이라는 걸 내가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죠. 자기가 한다라는 접근으로 들어가는데 달님은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을 직면할 때 고통이 나의 어떤 내가 고통을 직면한다라는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내가 그냥 고통에 놓여져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고통 안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음, 빠져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게 안 되죠. 아니라 네, 그 고통 안에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놓여진 이 상태의 직면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는 고통을 직면하겠어 라는 그 각오는 좋지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이치예요. 정말로 내가 고통을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그냥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무기력한 상태로 그냥 그걸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직면, 그래서 내가 어떤 능동성 있게 내가 자발적으로 고통을 직면한다, 불안을 직면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아직 나의 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딘가 도망갈 어떤 그 계획이 있어요. 마음속에. 무의식이든지 의식이든지 나의 에고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직면해 있는 상태는 그 고통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그냥 견뎌내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 이제 그래야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님? 달님의 며칠 전까지 느꼈던 어떤 그런 힘듦이나 어려움이 그와 같죠? 내가 그걸 그렇죠. 그게 선택해서 직면한 고통이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그 음,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내가 보내고 있다는 것도 몰라. 음, 예.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존재라는 건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고 그 존재로 완전함으로 온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음, 그런 경험 속에서. 근데 불안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불안 고통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회피하거든요. 아이들 정말 열 몇 살 아이들도 뭐 자각이 있는 시기부터 다 그러겠죠. 그걸 다 직면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뭐 해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사실 말해요. 직면하는 것만큼 자기를 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근데 이번에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학사에서 지내면서 이 생활이라는 걸 자기가 직면하잖아요. 공동체라는 걸 직면하고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어려워하더니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씩 알더라고. 이 직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일상의 삶이라는 게 일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되는 거, 이런 거, 일상의 반복이 너무 지루한데 그것들을 견뎌야 하여튼 간에 이 시간도 끝나고 이동학습도 끝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할 때 되게 흐뭇하긴 했었는데 이 하여튼가 불안과 고통도 마주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넘어가기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불안이라는 거 왔을 때 그렇게 두려움은 또 많잖아요. 예. 이거 오긴 계속 오죠. 예. 근데 그 시간을 이제 계속 봐주고 넘어가고 하면 좀 더 불안에 대해서 약간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불안한 채로 자유롭죠. 네, 네, 불안은 네. 완전히 그러니까 없애서, 오묘하게, 되게 오묘하게, 맞아요. 그 오묘함이 네, 네, 있어요. 네, 생각하고 다르죠.